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으셨죠? 바람난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올해 무농사는 풍년이라지만 예년에 비해 남는 게 없는 농사가 된 것 같다. 그래서 인건비라도 줄여보고자 혼자서 아침 점심 저녁 할 것 없이 힘차게 농사일을 해왔건만 역시나 떨어지는 묵값 때문에 노력에 비하여 터무니없이 힘만 들어간 농사가 된 것 같다. 그래도 올해 무농사는 마무리 지어야 해서 그날도 여느 때처럼 밭에 나갔는데 아니 우리 무밭에 웬 아줌마가 들어와서 서리를 하고 있지 않겠는가. 난 너무나 황당하고 놀라고 어이없어서 거기 누군데 남의 무밭에서 물을 캐가냐고 말하니 그 말에 놀란 서리를 하고 있던 아주머니가 무 하나를 들고서 냅다 주랭랑을 치기 시작한다. 그러나 뛰어봤자 벼룩인 셈. 어차피 무밭에선 내가 더 빠른 건 기정사실이고 게다가 저쪽은 50대 이상으로 보이는 여자이면서 아줌마이니 저런 아줌마를 내가 잡기는 식은 죽 먹기였다. 그렇게 난 무 하나를 들고 도망치는 그 아줌마를 쫓아갔고 이에 놀란 그 아줌마는 밭에서 그만 철퍼덕 넘어지고 말았다. 난 넘어진 그 아줌마 손목을 잡아채고서 어서 빨리 경찰서 가자고 말하니 이 아줌마가 글쎄 한 번만 용서해달라며 사실은 서리할 마음은 없었다면서 그냥 옛날 생각이 나서 그랬다고 그런다. 난 그래서 대체 옛날에 뭘 하고 다녔길래 옛날 생각이 나서 남의 밭에서 무소리를 하냐고 물으니 그때부턴 말문이 막혔는지 아무 말도 못하는 거다. 그런데 이 아줌마 행색이 참 요새 보기 드문 행색이다. 얼굴은 피죽 하나 못 먹은 얼굴 같고 옷도 자세히 보니 꾀죄죄해 보이는 게 딱 봐도 거지꼴이다. 더 이상 이런 아줌마 때문에 신경 쓰이는 것도 싫고 경찰서 데리고 가봤자 골치만 아플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이 아줌마가 서리했던 우리 밭 물을 도로 뺏은 뒤 어서 그냥 가라고 했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처음에는 그냥 갈 것처럼 굴더니만 갑자기 나에게 그 무 하나만 주면 안 되겠냐고 그러는 거다. 난 너무나 어이가 없어서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딨냐며 무가 필요하면 하나 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자기가 지금 가진 돈이 없어서 그런다면서 무 하나만 주면 평생 그 은혜 고맙게 생각할 거라고 말한다. 고작 무 하나에 평생 은혜는 무슨. 가뜩이나 단가도 낮아진 묵값 때문에 골치가 아프던 찰나. 이 일로 하여금 더 골치가 아팠지만 뭐 저 아줌마에게는 지금 이 무 하나가 절실히 필요한 것 같아 보였다. 난 가져가라며 서리한 물을 다시 그 아줌마에게 줬고 그 아줌마는 고맙다면서 갑자기 그 자리에서 그 생물을 씻지도 않고 마구마구 갈아먹듯 먹는 거다. 난 그 모습에 놀라 지금 뭐 하는 거냐고 물으니 아줌마는 물을 허겁지겁 먹으며 나에게 정말 죄송하다면서 지금 너무나 목이 마르고 배가 고파서 그런 거라고 하길래 요즘 세상에도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싶었다. 그리고 이런 시골 깡촌에 왜 저런 아줌마가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난 솔직히 이 아줌마가 안 좋게 보였다. 그래서 난 생물을 맛있게 먹는 그 아줌마를 내쫓다시피 하며 무 거의 다 먹었으면 어서 빨리 가라고 말하면서 이제 밭에서 일해야 된다고 하니까 이 아줌마가 무 하나를 그 자리에서 뚝딱 해치우며 소매로 입을 닦은 뒤 무 하나 얻어먹은 값은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면서 보니까 일손도 모자란 것 같은데 자기가 오늘 도와준다고 말한다. 그래서 난 아무리 일손이 모자라도 아무나 밭에서 일하도록 사람 쓰지 않는다고 말하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일당 받지 않고 하겠다면서 오늘 하루 자기가 무 하나 얻어먹은 값을 기어코 하겠다는 거다. 그래서 난 그 무 얼마 하나니 그런 생각 가질 것 없이 가던 길 가시라고 하니까 아니라면서 막상 갈 데도 없다며 갑자기 무밭에 앉아서 캐야 하는 무들을 하나씩 꼽아들어서 캐고 있다. 나보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는 거냐고 말하며 꼽아든 무들을 소쿠리에 담기 시작하는데 하는 거 보니 일은 잘하게 생겼다. 어차피 일손도 모자르겠다. 그냥 에라 모르겠다는 생각으로 이 아줌마랑 얼떨결에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보이는 행색처럼 피죽도 못 먹은 건지 힘들어하긴 했지만 뭐든 열심히 하려는 모습이 엿보였다. 그러다 보니 이 아줌마 뭔가 싶었다. 갑작스레 우리 밭에 와서 서리하다가 일까지 하다니 난 점점
이 아줌마의 사연이 궁금했다. 대체 어쩌다가 지금 이 꼴로 여기까지 흘러왔는지. 어느덧 해가 지기 시작했고 오늘 할 일은 끝이 났다. 아줌마는 나에게 농막 있으면 며칠 농막에서 지내면서 오늘처럼 공짜로 일해줄 수 있다고 하는데 난 이 아줌마에게 농막은 있지만 사람이 잘 곳은 못 된다며 이렇게 추워진 날씨에 농막에서 자면 얼어 죽는다고 말하니 아무렴 어떠냐며 그래도 새벽잇을 피하는 곳만 있으면 된다고 말한다. 아니 요즘 세상에 저렇게 생각하는 아줌마가 다 있다니. 뭔가 저 아줌마가 안쓰럽기도 하면서 어차피 일손도 필요하겠다. 난 이 아줌마를 무작정 우리 집으로 데리고 왔다. 사실 난 흔히 말하는 농촌 노총각이다. 나이가 어느덧 55세이고 결혼 근처도 못 간 노총각인 거다. 주위에서 외국인 며느리라도 보라고 성하였지만 난 외국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게 너무나도 싫었다. 우선 말도 안 통하고 입맛도 안 통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난 고집이라면 고집일지 모르지만 못생기고 못났어도 우리나라 토종 한국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싶었다. 그런 고집 때문이었을까? 나에게 시집오는 한국인 아내는 없었고 연애조차 제대로 못 해본 채 난 50대 중반인 이 나이 이때껏 평생을 혼자서 농사지으며 살아왔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아버지가 살아계셨는데 아버지 또한 연로하신 나머지 먼저 가신 어머니 곁으로 떠나셨고 급기야 부모님에게 있어 아들 하나인 50대 중반인 나만 이 시골 마을 우리 집에 덩그러니 남겨진 것이다. 그렇게 난 부모님이 없는 이 시골 마을에서 언제나 농사일을 하며 지내왔었다. 아무튼 그런 내가 이 아줌마에게 빈 방 하나가 있어서 방 하나를 내줬다. 사실 난 이 아줌마가 어떤 아줌마인지 잘 알지도 못할 뿐더러 완벽히 신뢰하지도 않는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아침에 우리 무밭에서 서리까지 했으니 이런 아줌마를 믿는 건 더욱더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난 이 아줌마에게 방 하나를 내주면서도 잠을 뒤척이면서 이 아줌마를 살짝살짝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그렇게 그 아줌마를 한 번씩 그리고 조금씩 지켜보다가 이 아줌마가 머리를 감고 나왔는지 감은 머리를 털면서 나오다 숨어서 지켜보던 나랑 눈이 마주쳤고 내가 자기를 숨어서 보고 있다는 것에 놀란 나머지 갑자기 비명을 지르고 만다. 아니 내가 뭘 어쨌다고 내가 내 집에서 뭐 하나 지켜본다는데 이게 잘못된 건가 싶었다. 난 그 모습에 놀라서 나 또한 함께 비명을 질렀다. 그랬더니 이 아줌마가 갑자기 자리에 훅 하고 주저앉아서는 순간 나보고 자기 남편인 줄 알았다는 거다. 아니 남편이라니. 이 아줌마 남편도 있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았다. 그래서 난 남편분도 있는데 왜 여기서 이러고 있냐고 물으니 갑자기 이 아줌마가 눈물을 흘리며 얘기하자면 너무나 길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자기 남편은 자기를 아내로 생각을 안 한다는 거다. 그래서 난 그게 다 무슨 말이냐고 하니까 믿기 어렵겠지만 집안에 새아내가 들어왔다고 말한다. 아니 새아내라니. 그럼 그 집엔 마누라가 둘이냐고 물으니 그렇다면서 큰 마누라인 자기는 남편과 작은 마누라에게 이용만 당하고 무시만 당해서 그 집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 하는 거다. 그럼 그냥 당당히 이혼하고 헤어지면 되는 거 아니냐고 물으니 자기가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어차피 남편은 위자료 한 푼도 안 줄 게 뻔하다면서 치사하고 아쉽고 억울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참으면 되겠지 하고 작은 마누라와 함께 그 집에서 살아왔다고 한다. 그 말을 들으니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그리고 그 남편이라는 사람 참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누군 55세 나이에 결혼 근처도 못 갔는데 누구는 마누라 둘씩이나 집안에 있다니. 그 아줌마는 계속 말을 이어나갔는데 한 번은 남편이 바다를 보러 가자고 해서 작은 마누라랑 다 같이 바다를 보러 갔는데 잠깐 바닷물에 발을 담그는 사이 그들은 차를 타고 사라졌고 잘 알지도 못하는 바닷가 마을에 이 아줌마만 그렇게 버려두고 갔다고 하는 거다. 그래서 혼자 집으로 다시 찾아갈까 했지만 왠지 마지막 남은 자존심같이 느껴졌고 그들은 어차피 이 아줌마를 내버려두고 갈 만큼 가족으로 여기지 않으니 이제부터는 혼자 살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는 거다.
난 이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았다. 아니, 무슨 바보도 아니고 왜 이렇게 당하고만 사는지. 사람이 너무나 착해 빠진 건가 싶었다. 얘기를 듣다 보니 내가 다 억울하고 내가 다 우라가 치밀었다. 난 당장 남편과 정정당당하게 이혼을 하시라고 말하니 어차피 이혼한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런다. 그게 또 무슨 말이냐고 물으니까 사실은 혼인신고도 안 하고 평생을 살아왔다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 또 어이가 없었다. 아니, 혼인신고도 안 한 사람을 한평생 지아비로 생각하며 살다니. 난 그럼 애는 있냐고 물으니 아들 한 명 있는데 오래전에 집을 나갔다고 그런다. 이렇듯 이 아줌마가 살아온 인생들을 들으니 이 아줌마가 안쓰럽고 참딱해 보였다. 아니, 무슨 드라마에서나 볼 법한 일들이 현실 속에서 일어나다니. 정말이지 이 아줌마 인생이 제법 기구하게 느껴졌다. 그리고 어느덧 다음 날이 되었는데 이 아줌마가 좀처럼 일어날 생각을 안 한다. 난 그래서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그 아줌마를 깨우려고 하는데 몸엔 열이 가득하고 땀까지 흘리며 무척이나 아파 보였다. 난 괜찮냐고 하면서 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니 아니라면서 이렇게 좀 쉬면 괜찮을 것 같다며 미안한데 오늘 하루만 쉬고 내일부터 일하면 안 되냐고 그런다. 난 그래서 이 몸으로 무슨 일을 하냐며 몸조리나 잘하라고 하면서 난 집에서 나와 밭으로 갔다. 그렇게 밭으로 나가서 어제처럼 일을 하고 있는데 자꾸만 집에 혼자 남아있을 이 아줌마가 여간 신경이 쓰였다. 아파서 걱정도 됐지만 한편으론 왠지 우리 집에서 나 없는 틈을 타 도둑질을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생각들이 드니까 당장 집으로 가봐야겠어서 난 다시 허겁지겁 집으로 갔는데 그 아줌마는 내 예상과는 달리 그대로 누워있다. 난 괜한 오해를 했나 싶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채널은 바람난 사연 채널입니다. 그리고 괜스레 아픈 저 아줌마에게 미안해졌다. 열이 좀 내려갔나 확인차 잠시 그 아줌마 곁으로 갔는데 그때였다. 아줌마가 갑자기 내가 다가오는 소리에 아픈 몸으로 스르륵 눈을 떴고 그 순간 섬광이 번쩍이듯 그 아줌마의 모습이 순백의 천사처럼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다. 그때부터였을까? 난 이 아줌마가 점점 여자로 보였다. 55세 나이에 시골에서 결혼 한 번 못하고 연애 한 번 못해본 내가 이 아줌마를 여자로 보기 시작한 거다. 아줌마는 다음날 쾌차하듯 아픈 몸을 후를 털고 일어났고 나와 함께 생활하면서 밭일을 해나갔다. 그리고 얼마 후 마을 사람들에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내가 남모르게 혼인을 했다는 소문이었다. 난 그 소문이 진짜가 아니라고 말해도 마을 사람들은 믿어주지 않았다.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나도 이 아줌마는 여기가 제 집인 것 마냥 우리 집에서 떠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난 이 아줌마에 대한 마음이 더욱더 커져갔다. 괜스레 눈도 똑바로 못 마주치겠고 겉으론 무뚝뚝하게 대하지만 속으론 이 아줌마를 무척이나 좋아했다. 그런데 이런 내 마음을 티끌조차 모르는 건지 아무튼 이 아줌마가 우리 집에서 이렇게 평생 나와 같이 살 것만 같이 느껴졌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레 나에게 이별을 고하는 이 아줌마. 그동안 너무나 고마웠다며 자기도 여기가 너무 편하고 좋은 나머지 눈치 없이 오래 있었다면서 이제 그만 떠나겠다고 말한다. 그래서 난 대체 어딜 갈 거냐며? 본집엔 작은 마누라까지 있지 않냐고 물으니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제 자기도 남들처럼 평범하면서 사람답게 살고 싶다고 말한다. 여기에 머무르면서 삶에 대한 많은 생각을 하며 용기를 얻었다면서 이렇게 보잘것없는 자기 데리고 몇 달 동안 참고 있어줘서 고맙다는 거다. 그 말을 들으니 나도 뭔가 아쉬웠다. 이 아줌마를 더 잡고 싶었지만 그럴 수가 없었다. 왜냐면 연애 한 번 못 해본 내가 여자 앞에선 완전 숙맥이니 말이다. 그렇게 다음날 이 아줌마를 떠나보내려고 마을에 있는 버스 정류장으로 이 아줌마와 함께 가던 중이었는데 읍내에 갔다 온 마을 아주머니 한 명이 나보고 어디 가냐고 묻는다. 그리고는 이내 잠시 내 귀에 대고 작은 목소리로 마누라가 생겨서 그런지 나보고 신수가 훤하다며 정말 보기 좋다고 그러는 거다.
보니까 마을 사람들은 죄다 내가 저 아줌마랑 결혼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런 오해들 때문이었을까? 나도 마을 사람들과 같이 동화된 듯 이 아줌마가 왠지 내 여자 같고 내 아내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다. 그리고 여기서 이 아줌마를 보내면 영영 다시 못 볼 것만 같았다. 난 보따리를 싸들고 버스 정류장으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서 남자답게 이 아줌마 손을 확 잡아챘다. 그때 이 아줌마가 서리했을 때 손을 낚아챈 것처럼 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때와는 다른 감정이고 다른 심정이다. 아줌마는 그런 내 행동에 놀라서 왜 그러냐고 했지만 난 아랑곳 안 하고 이 아줌마에게 내 속마음을 말했다. 그러지 말고 마땅히 갈 곳 없으면 여기서 함께 평생 살자고 말이다. 그러자 이 아줌마가 기다렸다는 듯 내 품에 와락 안겨버린다. 그리고 내 품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기 시작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는 맺어졌다. 뒤늦게 마을에서 전통 혼례로 우리는 혼례도 치르고 각방이 아닌 한방에서 함께하게 되었는데 아내가 생겨서 그런지 매일매일이 새롭다. 정말이지 이런 내가 55년 동안 어떻게 참고 살았나 싶다. 그래서 그런가 아내와 함께하는 이 밤은 너무나도 짧기만 한 것 같다. 그리고 혼자서 반일을 하지 않고 이렇게 아내가 생겨서 함께 반일도 해내갈 수 있으니 뒤늦게 정말이지 힘들지 않고 외롭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바람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